안녕하세요. 1차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앞으로의 다항식의 연산과 관련된 용어 먼저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쉬운 연산들인 덧셈과 뺄셈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다항식을 조금 계산할 때 있어서 실수를 줄이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다항식의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정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뭔지 용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거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정리를 한다라는 거고요. 내림차순은 내려가는 방향으로 정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가느냐라고 했을 때 차수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또는 차수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 지금 1-2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쪽은 상수항, 이쪽은 우리 뭐라 부르죠? 그쵸? x가 한 번 곱해져 있는 항이니까 1차항, x제곱은 그쵸? 얘 x 곱하기 x죠? 이런 식으로 문자가 두 번 곱해져 있는 거,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우리는 차수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거는 그러면 2차 이렇게 부르죠. 이쪽은 3차. 이런 식으로 점점 차수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커지는 방식을 우리는 커지는 방향이다 라고 해서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3x 세제곱부터 해가지고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을 우리는 내림차순 정리라고 하게 됩니다. 차수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정리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요걸 사용하는데 우리가 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최고차항이 되게 중요해요. 차수가 높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림차순 정리를 좀 더 많이 쓰더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자가 근데 지금처럼 x로만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x도 있고 y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준 문자라고 하는 것을 정해요. 그래서 x에 대해서 정리하겠다 또는 y에 대해서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 기준 문자만 문자로 취급을 하고 기준 문자가 아닌 것은 우리가 뭐처럼 취급하겠다? 숫자인 상수처럼 취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준 문자와 같은 차수인 항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요, 그 기준 문자에 대한 내용으로 묶어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류항처럼 묶어서 계산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류항처럼 모아서 정리한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3x 제곱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yx 제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x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x제곱 기준 문자가 같은 차수인 항이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 기준 문자인 x에 대한 걸로 얘네들을 묶어서 3 더하기 y x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항식의 기본 계산은요, 같은 차수끼리만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차수의 항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자 부분이 같은 애들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하는데 그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하는 게 덧셈과 뺄셈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애가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B라는 애가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어요. A랑 B를 더한대요. 그래서 A 대신에 식 써놓고 B 대신에 식 써놓고 이렇게 써놓은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x제곱 A에 있는 x제곱과 B에 있는 2x제곱 보면 x제곱 문자 부분이 똑같이 생겼죠. 얘네들을 뭐라 한다? 그쵸, 동류항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마이너스 3xy의 동류항은 뭐겠어요? 그쵸, 여기 문자 부분 xy가 똑같은 xy 되겠고요. 마이너스 y제곱의 동류항은 그쵸, y제곱 부분, 문자 부분이 똑같은 5y제곱이 동류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동류항끼리 모아서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과 2x제곱 이렇게 모아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y와 xy 모아주고 그 다음에 5y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이거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y제곱을 모아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그러면 x제곱끼리 똑같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동료항끼리는 이 문자들 앞에 있는 개수라고 하거든요. 이 숫자들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1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수들끼리 계산한다. 그러면 1 더하기 2 요거를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수를 먼저 계산하고 뒤에 문자를 적어주면 된다. 자, 그럼 xy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3 더하기 1 xy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5 더하기 마이너스 1 y제곱 이렇게 되면서 앞에 숫자 계산해주면 3x제곱 빼기 2xy 더하기 4y제곱 이렇게 정리하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덧셈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동료항끼리 모아서 계산하면 되는데 그럼 뺄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원칙은 뺄셈은 빼는 식에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식의 각항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우리 뺄셈을 그러면 왜 부호를 바꾸어 더하는 걸로 생각하느냐? 생각해 보면요. 자, 우리 5 빼기 4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 1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음수의 덧셈도 배웠으니까 5 더하기 마이너스 4 이게 얼마죠? 그쵸? 얘도 똑같이 1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자연수에서도 뺄셈을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을 할 수 있냐면 빼는 수의 반대부호를 더하는 걸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뺄셈은 빼는 식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하는 걸로 덧셈으로 바꾸어 볼 수 있는데 뒤에 있는 것을 부호를 바꾸어서 더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식에서 B라는 식을 뺄 거다라고 한다면 이건 A라는 식에다가 B의 부호를 바꾼 식을 더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A-B라고 하는 거 생각해보면 A라는 식 그대로 적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5y제곱이고요. B라는 거 적어보면 2x제곱 더하기 xy 빼기 y제곱인데요. 자,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줄 때 빼는 식의 부호를 전부 다 바꾸어서 더하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 더하기로 바꾸면서 뒤에 있는 식의 부호를 싹 다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겠다. 자, 세부 계산은 시간 관계상 살짝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계산해주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빼기 5xy 그리고 더하기 6y제곱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자, 근데 요거를 우리가 조금 레벨 3에서 볼 건데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 세로셈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개수를 우리가 평소에 많이 세로 빼기를 하듯이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6y 제곱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선생님 여기 실수했죠. 마이너스 4입니다. 이쪽.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실수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세로셈도 한번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항식의 덧셈의 성질 보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자, 우리 자연수의 덧셈에서 3 더하기 5, 8이죠. 5 더하기 3, 8이죠. 똑같네요. 자, 그래서 덧셈에서 자연수의 덧셈에서 순서를 바꾸어서 계산해도 똑같듯이 다항식에서도 A라는 식과 B라는 식을 더한 것과 B라는 식과 A라는 식을 더한 것 바꾸어서 더한 것도 계산 결과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바꾸어도 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연수의 덧셈처럼 다항식의 덧셈에서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수에서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2 더하기 3 먼저 계산하면 5고 5 더하기 4 계산하면 9입니다. 자, 그것처럼 그 다음에 3 더하기 4를 먼저 계산하면 7인데 그거에다가 2 더하기 7을 계산하면 또 9입니다. 같죠? 이런 것처럼 지금 보면 밑식과 아래식의 차이는 괄호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덧셈을 먼저 계산할 거냐 뒤에 덧셈을 먼저 계산할 거냐 이 차이인데요. 덧셈은 앞에 거를 먼저 더한 다음에 뒤에 거를 더하는 뒤에 거를 먼저 더한 다음에 앞에 거를 더하든 결과가 같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다항식에서도 앞에 덧셈을 먼저 계산하고 뒤에 덧셈을 계산하는 거나 뒤에 덧셈을 먼저 계산하고 앞에 덧셈을 계산하는 거나 결과가 같습니다. 우리가 레벨 2에서 확인해 볼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자연수 때처럼 마찬가지로 결합 법칙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에서도 자연수의 덧셈과 비슷한 성질이 성립하더라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 배워볼 내용 정리해 봤고요. 본 수업 시간에 다양한 문제들 보면서 개념 조금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